What is the problem? He's killing my friend! Who's killing your friend? My chimpanzee! 코네티컷주 스탠퍼드. 이곳엔 한 가족처럼 지내는 특별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트래비스. 사람의 옷을 입고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식사하며 리모컨으로 TV를 바꾸는 이 침팬지는 그야말로 가족의 일원이었습니다. 산드라 헤럴드는 그를 아들처럼 사랑했습니다. 3개월 된 새끼였던 트래비스를 데려와 20년 가까이 키워왔지요. 그녀는 사람처럼 트래비스에게 포크 사용법, 화장실 훈련, 심지어는 자동차 열쇠를 만지작거리는 법까지 가르쳤습니다. 이웃들은 그를 작은 사람이라 불렀지요. 또한 트래비스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펩시와 올드네이비 광고에 출연했고 여러 TV쇼에도 얼굴을 비췄죠. Prices? Old Navy. Now that's a great discovery. 사람들은 그를 사랑스러운 유명 침팬지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사람과 다르게 트래비스는 90kg가 넘는 근육질의 야생동물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아무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트래비스는 점점 변했습니다. 사람처럼 행동하지만 감정은 통제되지 않았습니다. 2003년 그는 차에서 탈출해 거리를 배회하며 경찰과 대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경찰은 총을 겨눴지만 산드라의 만류로 무마됐지요. 사람처럼 컸지만 사람의 사회규칙을 이해하지 못한 야생의 본능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럼에도 산드라는 트래비스를 아이처럼 대했습니다. 가끔 와인을 마시게 하고 사람 옷을 입혀 사진을 찍으며 심지어 내 가족 중 가장 믿을 수 있는 존재라고 말했지요. 하지만 그 신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09년 2월 16일 월요일 산드라는 평소처럼 트래비스와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친구 샬라네시가 집을 방문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트래비스가 갑자기 샬라를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며칠 전 새로 염색한 머리 때문인지 모자와 옷 냄새 때문인지 알 수 없었죠. 산드라가 잠시 문 밖으로 나간 사이 트래비스는 내시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산드라는 트래비스를 막기 위해 부엌칼을 휘둘렀지만 그 어떤 곳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트래비스는 10분 넘게 내시를 물어뜯고 찢고 짓눌렀습니다. 결국 산드라 헤럴드는 911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What's the problem there? The chip killed my friend! What's the problem with your friend? I need to know. The police come! With a gun! With a gun! What's the problem there? Hurry up! I need you to talk to me. I need you to calm down. Why do you need somebody there? What? Please, Gus! What is the problem? He's killing my friend! Who's killing your friend? My chimpanzee! She's dead. She's dead. Why are you saying that she's dead? She's dead. He ripped her apart. He ripped what apart? Her face? Everything. 곧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본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현장이었습니다. 피로 물든 현관, 온몸이 훼손된 채 의식을 잃은 여성,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90kg의 침팬지. 경찰이 차 문을 여는 순간 트래비스는 곧장 달려들었습니다. 경찰은 최후의 선택을 했습니다. 네 발의 총성이 울렸고 트래비스는 피를 흘리며 뒷마당으로 달아나 자신의 우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샬라네시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얼굴과 손을 완전히 잃었고 시력을 포함한 대부분의 기능을 잃은 채 중환자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생존 자체가 기적이라고 말했지요. 수개월에 걸친 수술 끝에 그녀는 안면 이식 수술을 받았고 다시 말을 하고 먹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2009년 11월 11일 사건 9개월 만에 샬라네시는 오프라 윈프리 쇼에 출연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무서워할까봐 매일 쓰고 다니던 베일을 벗고 처음으로 자신의 얼굴을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또한 샬라네시는 이렇게 말을 하였죠. 나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다르게 생겼을 뿐이죠. 그 공격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요. 뒤를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치유해야 하니까요. 그녀는 고통스러운 과거를 되돌아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산드라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경찰 조사에서도 트래비스는 내 아들이었다 라고 말했지만 세상은 그녀를 비난했습니다. 결국 산드라는 이듬해인 2010년 5월 지병과 스트레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건 조사 결과 트래비스는 그날 약물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산드라가 트래비스가 불안해하자 항불안제 자낙스를 섞어 먹였던 것이었지요. 이 약은 사람에겐 진정 효과를 주지만 동물에겐 극도의 공격성을 유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침팬지는 아무리 길러도 결코 길들여지는 동물이 아니다. 야생에서 성체가 되면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지배하려는 본능이 깨어난다는 겁니다. 트래비스 사건 이후 미국 전역에서 야생동물 사육금지법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당시 코네티컷주엔 침팬치를 반려동물로 키워선 안 된다는 법이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미국 내 야생동물 사육금지 운동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지요. 트래비스는 인간의 옷을 입고 인간의 집에서 자랐지만 끝까지 인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를 사랑한 주인, 그를 믿은 친구, 그 사랑이 결국 비극을 낳았습니다. 사건 이후 샬라네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트래비스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의 잘못이 아니었으니까요. 이 한마디는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남깁니다. 인간은 어디까지 자연을 통제할 수 있을까? 트래비스의 죽음 이후 만들어진 새로운 법안과 규제들은 또 다른 비극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되었습니다. 2009년 2월의 그날, 한 인간과 한 동물의 비극적인 만남은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야생을 가둘 수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줬습니다.